여러분, 안녕하세요. 웹사이트 주소창에 뜨는 그 작은 자물쇠 아이콘? 우린 그걸 보면서, 아, 안전하구나 하고 믿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의 비밀스러운 통신 내용을 들여다봐야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딜레마의 한가운데 있는 기술, SSL 검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암호화된 연결이 완벽하게 나만 볼 수 있는 비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온라인 프라이버시, 그 이면에는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조금은 불편한 현실이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먼저 이걸 이해하기 쉽게 디지털 우편실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암호화된 데이터는요, 마치 아무나 함부로 열어볼 수 없게 꽉 봉인된 비밀편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봉인된 편지를 만드는 기술, 그게 바로 암호화라는 겁니다. 암호화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아볼 수 없도록 데이터를 복잡한 코드로 확 바꿔버리는 과정이거든요. 우리의 온라인 활동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패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암호화를 실제로 가능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기술 표준이 바로 SSL 그리고 TLS예요. 웹사이트 들어갔을 때 주소창 옆에 자물쇠 모양 다들 보셨죠? 그게 바로 이 사이트는 지금 SSL TLS로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신호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인터넷 통신이 이 프로토콜 덕분에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와, 이렇게 강력한 보호막이 있다니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한 비밀 보장 기술이 만약에, 아주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 손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암호화의 어두운 면, 즉 공격자들이 이걸 어떻게 악용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아이러니. 분명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술인데 동시에 보안 시스템의 눈을 피해서 위협을 숨길 수 있는 완벽한 은신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딱 양날의 검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 봉인된 편지 안에 대체 뭐가 숨어 있을 수 있길래 그럴까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악성 코드나 회사의 중요한 기밀 데이터를 몰래 빼돌리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감염된 컴퓨터를 조종하는 비밀 명령 같은 것들이 이 암호화라는 갑옷 뒤에 숨어서 보안 시스템을 그냥 유유히 통과해버리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SSL 검사인데요. 이건 마치 회사에 들어오는 모든 우편물을 일일이 확인하는 보안 검색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SSL 검사라는 건 네트워크 보안 장비가 암호화된 데이터가 오고 가는 걸 잠시 딱 가로채서 그 암호를 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위험한 건 없는지 싹 훑어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다시 원래대로 암호화해서 목적지로 보내주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한마디로 안전을 위해서 그 봉인된 비밀 편지를 잠깐 열어보는 거죠. 이 과정은 아주 간단하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트래픽을 가로채고 암호를 풀어서 내용을 싹 스캔해요.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다시 예쁘게 포장해서, 즉 암호화해서 원래 가려던 곳으로 보내주는 거죠.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해커들을 쓰는 중간자 공격 방식이랑 되게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목적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해커는 정보를 훔치려고 중간에 끼어드는 저지만 이건 우리 보안 시스템이 위협을 막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통신을 중개하는 거니까요. 물론 이 모든 걸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죠. 방화벽이나 웹 게이트웨이 같은 아주 똑똑한 네트워크 장비들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자동으로 이 모든 검사를 다 처리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편지를, 심지어 비밀 편지까지 다 열어본다. 여기서부터 바로 그 골치 아픈 사생활 딜레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저울의 양쪽에 보안과 사생활을 올려놓은 것과 같아요. SSL 검사는 악성 코드 같은 위협을 막겠다는 그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사적인 통신 내용을 들여다 봐야만 하거든요. 이게 바로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지점인 거죠.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보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악성 코드도 막고 중요한 데이터가 새어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대가로 이 시스템은 우리의 은행 정보나 병원 기록 같은 정말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다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겠어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나 조직을 우리가 그냥 절대적으로 믿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에서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왔는데 핵심만 딱 짚어볼게요. 중간자는 말 그대로 통신 중간에 끼어드는 거, 암호화는 데이터를 비밀 코드로 잠그는 거, 그리고 복호화는 그 잠긴 걸 다시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SSL 검사를 이해하는 건 사실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결국 SSL 검사라는 건 보호를 얻기 위해 사생활의 일부를 내어주는 일종의 거대한 트레이드오프, 그러니까 맞교환 관계에 놓여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결국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기술이 위협을 막는 데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써야 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기술 그 자체보다도 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 그 균형점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최종 목표는 뭘까요? 명확합니다. 사용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거나 여러 데이터 보호 법규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숨어있는 위협은 또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 건 바로 그거죠. 이건 뭐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지혜까지 함께 필요한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데이터라면 이 보호와 사생활 사이의 경계선을 과연 어디쯤에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이 없는 문제지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